40억짜리 종로구에 건물 샀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매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온갖 뭐 빌라, 아파트, 토지, 상가, 꼬마빌딩 다 했잖아요.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한테 박수를. 수혁임당 안녕하세요. 자랑하려고요. 이렇게 자산을 읽어갈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채널에는 20대, 30대, 40대부터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저도 20대 중반까지 모아놓은 돈이 한 4,500밖에 없었어요. 아시죠? 제가 이때가 자주 말했었는데 저 직업군인 출신이잖아요. 19에 입대해가지고 매달 막 180만 원씩 막 버는데 너무 적은 거야. 사람들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 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랑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거 무조건 같이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25살에 첫 갭 투자부터 빌라 갭 투자였어요. 심지어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자산을 넘어왔는 건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저도 부자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쭉쭉쭉 타면서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다 풀어드릴게요. 14억 정도가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14억짜리 신축 아파트 언제쯤 실제로 매수해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4년? 4년? 오, 좋아요. 4년 좋아요.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단 14억짜리를 산다고 치면 6억 대출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현금이 8억 정도 있어야 돼요. 취득세하면 한 8, 9억 있어야겠죠. 8억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려면 플러스 6억 대출에 대한 300만 원을 원리금 균등으로 갚으려면 그 정도 재력이 있는 직업이 돼야 돼요. 지금 직업이 3년 이내, 4년 이내에 내 연봉이 2배, 3배 뻥터기가 되는 집단에 있다, 또는 그런 회사에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가셔도 돼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14억짜리를 가지기 위해서 부업을 하시거나 일을 더 하시거나 물리적인 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랑 투자소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14억짜리 처음부터 못 사잖아. 단계별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14억짜리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대출이 얼마만큼 나오고 현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럼 내가 지금 몇 년 안에 이게 되는지, 몇 년 안에 이게 안 되면 직업을 바꾸던가 부업을 뛰거나 일을 더 하든지 이렇게 역순으로 가야 된다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100억짜리 건물을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따져보니까 100억 중에 80% 대출이 되니까 그럼 20억이 일단 현금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막 25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80억에 대한 대출 이자도 생각해야 되고 머리 아파. 그래서 100억은 처음부터 못하겠지만 단계별로 가면 이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건물 6억 2천짜리 샀었거든요. 25년 8월 달에 매수 잔금을 쳤고 25년 12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잔금이 26년 1월이고요. 6억 2천에 사서 9억 6천에 팔았어요. 4개월, 5개월 걸렸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물건을 싸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때는 계엄 터지고 일주일 뒤였고 아무도 안 살 때 위반 건축물 있었고 원래 가치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런 걸 사서 많은 리스크를 해소하고 예쁘게 바꿔서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단기 매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9억 6천에 5개월 만에 팔고 나머지 이제 하급지에 있는 거 싹 다 팔았거든요. 하급지에 있는 거 팔고 돈을 합쳐가지고 종로구에 이제 건물을 산 건데, 앞으로 이제 100억까지 딱 2번만 하면 돼요. 그 2번 할 때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리스크를 걸어야 줄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억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아요. 정말로 가지고 싶으면 그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100억의 건물이든 100원의 순자산이든 갈 거거든요. 저는 한 5년 안에 가고 싶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강한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단계를 잡아보세요. 우리 PD님 지금 있는 아파트 팔고 얼마로 가야 될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한두 번 더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6억 대출하면 300, 4억 대출하면 200, 이렇게 원리금 균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 세세한 조건부터 따져보고, 그리고 지금 부업 되게 많잖아요. 저도 부업 엄청 많이 했던 거 아시죠? 공간임대, 에어비앤비, 앵코스테이, 연습실, 온갖 부업 다 했었어요. 구매대행도 진짜 많이 했어요. 돈 되는 거 많이 해봤거든요. 해봐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나랑 잘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뇌가 그걸 박혀가지고 잘 때도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걸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대로. 유재석님의 노래처럼. 피디님도 지금 외쳐보세요. 14억짜리 신축 아파트 4년 안에 내가 입주한다. 근데 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래요? 지성. 지금 말해보세요. 그럼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너무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저 집에 있을 때 혼자 거울 보고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거울 보고 해도 되죠.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뭐 어때? 건물 판 거는 푸셨는데 산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산 것도 매달 이자가 1,000만 원입니다. 저 빡세요. 이 정도의 리스크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더 빡세요. 1,000만 원에서 1,200, 1,400 되면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런 대답의 질문에는 일단 답을 드리는 건 26년 1년을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2.5% 기준금리, 미국은 3.75% 기준금리, 1.25%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맨날 뺏기죠, 미국한테. 미국도 점차적으로 26년 내릴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내리면 우리나라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베팅을 합니다.
합니다. 투자는 100%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확률이 더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AI가 발전하면서 이미 물가는 많이 싸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를 들면 잔이라고 치면 옛날에는 한 500원 했다가 유리잔 같은 거 지금은 테무 알리에서 시키면 막 100원도 안 해서 택배까지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국에서 지원을 하고 물류 전쟁에서 이미 중국이 이겼어요. 그 다음 전쟁은 AI 전쟁이라든가 화폐 전쟁이라든가 영토 전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AI가 발전되면 기본적으로 저관여 상품들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거, 슬리퍼, 생필품 이런 것들 이미 다이소만 가도 싸지만 그런 것들이 AI 공장화, 로봇화 되면 압도적으로 싸질 거예요. 대부분의 저관여 상품들, 별 생각 없이 사는 것들, 뇌 빼고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가치가 내려갈 겁니다. 가치가 남아있고 오래 가는 건 뭐냐? 희소성이거든요. 이 희소성을 따질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몇 개 안 남은 것들. 부동산을 치면 주요 지역의 토지죠. 그래서 저는 주요 지역의 토지, 종로구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요 지역이잖아요. 외국인도 많고 그 토지에 투자를 한 거고 토지가 66평 정도 돼요. 거기서 제 사업 활용 아이템을 넣어서 더 변신시킬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싸게 못 사요.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사겠지.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더 많았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집어넣고 그게 1번으로 해결됐고 나머지는 열심히 해결 중에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투자했던 이때까지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경매?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빌라를 싸게 낙찰받아.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팔아. 1단계 위반 건축물이 있고 당연히 내부에 완전 썩은 빌라를 그걸 더 싸게 사서 위반 건축 해제하고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시세대로 팔아. 이거 2단계. 3단계는 위반 건축물 리모델링 싹 다 하고 내 사업 아이템을 넣은 다음에 그거랑 같이 팔아.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될 수도 있겠고 외국인 도시민박업 내가 받은 다음에 활용해서 월 이거 한 400 뽑아요 라고 하는 걸 사업 그대로 넣어준다면 빌라도 팔지만 에어비앤비의 사업성도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더 남죠. 이런 개념이긴 해요. 대부분 사업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투자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부동산은 그렇게 투자자산 가치 그리고 내 근로자산, 사실 근로자산 없죠. 저는 다 사업소득 이게 같이 가는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들어가면 이메일도 있어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고 댓글로도 답변 드리고 6억대 건물을 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40억대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얼마 나왔는지나 뭐 이런 것도 공개해 주시나요? 경매랑 똑같습니다. 싸게 사면 많이 나온다. 웬만하면 80% 나오죠. 싸게 사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법인으로 산다 그럼 법인의 신용 등급과 매출 규모와 이런 게 좋으면 은행에서도 좋게 보겠죠. 이런 개념이라서 취득세 포함 80% 나오기를 기원하고 그런 작업 중에 있죠. 제 소득을 많이 넣어야겠고 장단점이 있어요. 법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고. 건물 궁금한가 봐요? 그럼요. 사람들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6억에서 40억 넘어간다는 게 6억짜리 해서 내가 9억 6천에 팔았어. 그거 팔면서 제가 구리 아파트 팔고 토지 팔고 이것저것 팔았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내 사업소는 같이 간 거지.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희소성이 있잖아요. 희소성.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예요. 직업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주식의 양극화. 주식도 오르는 것만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테마인 그런 회사만 오르는 거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은 떨어지는 데가 더 많잖아요. 지금은 애매한 것들은 팔아라 라는 시대이긴 해요. 애매한 거의 기준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자랑스럽다. 그럼 팔지 마세요. 근데 이거 자랑스럽지 않다. 그럼 파세요. 넘어갈 수 있을 때 파라는 거죠. 자, 구리 아파트 가지고 있죠. 자랑스러워요? 조금 애매해요. 그럼 파세요. 사람마다 상대성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작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6억이었어. 예를 들면. 그럼 6억은 나한테 자랑스러운 거죠. 내 연봉 대비 내 자산 대비 이거 이렇게 샀는데. 근데 내가 자산이랑 연봉이 이렇게 높아진 거야. 그럼 얘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죠. 더 비싼 걸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올라가야죠. 또 그때는 9억대 10억대가 자랑스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제 기준은 이렇거든요. 강남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10억짜리는 그렇게 싼 건 왜 가지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이없지만. PD님도 갈아탈 수 있을 때 갈아타라.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수혁입니다.